예, 제가 오늘 모시고 온 보타원 박명재 교무님은 남중교당에 6년간 그런 모시고 살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이제 단장을 시켰는데 이 단장을 서로 안 하려고 단장 그러죠.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 윤 교수님이 그러죠. 교무님 이번에 저는 교당이 제일 안 나오고 말썽 부리고 그런 사람만 5명만 뽑아주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교당 제일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을 5명을 봐서 5명 단장을 시켜놨어요. 네. 그랬더니 10명을 채우고 한 단을 또 채웠더라고요. 이야, 교화력이 그때부터 엄청나셨군요. 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상을 안 주었어요. 네. 정말 살아있는 교화계의 전설이시고 아마 정말 뭐 방방곡곡 그 사례담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방방곡곡 가셨을 것이고 네.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보타원님이시. 그런 활동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타원님이시군요. 본인이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늘 감동받았어요. 네. 아마 그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교화하시고 또 마음껏 교화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입니다.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김홍기 교무입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보타원 박명재 원로 교무님과 익산 남중교당의 휘산 윤석화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타원님께서는 평생 교육에 임하시면서 근무하신 교당이 많으시겠습니다. 대략 기억이 나시나요? 몇 곳 정도 인연 되어지시면서 교화를 하셨는지. 제가 한 11군데. 11곳. 예. 가는 곳마다 또 예전에 출가하셨기 때문에 초창 개척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막 생겨서 더 활성화시킨 교당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남중교당에서 정말 40단, 50단 되는 그 교화단을 운영하실 때 그야말로 인정교화에서 조직적으로 조단교화로 해서 우리 교단의 어떤 교화의 멋진 샘플을 만들어주신 그 역할을 하신 선생님으로 저희 후진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휘사님께서는 28세에 원광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되어서 퇴직까지 다른 대학이나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아주 오랜 기간 근무하신 걸로 거의 역사적인 기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년을 근무하셨죠? 40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예. 40년 6개월. 예. 그러한 가운데 또 교도로서 또 학교에서는 교수로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셨었을 텐데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 교직 생활 하시면서 교화하신 이야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교무님인 줄 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다고. 네,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이야기 좀 몇 개 좀 들려주시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수들이 착각을 해서 네. 제가 교무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 교무님과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마음에 남았던 또 감사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순산 총장님 그 은덕으로 순산 총장님 많이 챙기셨어요. 네. 그걸 제가 아르토시 장교로 가서 네. 전역하자마자 대학원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대학원이 고려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입학해서 입학금 내고 그런 중에 순환총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원광대학교 대학원에 영문과가 인가가 났다. 네네. 그래서 제가 원광대학교 영문과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원광대학교로 다시 대학원 오게 됐어요. 이걸 내려오라고 그래서. 네. 근데 그 뜻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말씀이라 네.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네. 봐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 오면서 이제 조교로 네. 조교인데 그 동안에는 무급조교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최초로 유급조교 제가 일기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의도도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학교 정책인 줄만 생각하고. 네. 그러고 있는 중에 순환 총장님이 저를 많이 불리셨어요. 네. 외국에서 편지 오면 영어로 번역해라. 네. 편지 보낼 때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해라. 이걸 계속 시키셨어요. 네. 근데 그 의도도 나중에서 알게 됐죠. 그러는 중에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랩 수업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랩 수업을. 네. 그 랩을 시설을 전라북 최초로 원광대학에서 하는데 제가 조교를 있을 때인데 네. 순환 총장님이 네가 시설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들 계시는데 그 미운털백이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내가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말씀 듣고 서울대학교 고연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실시가 됐으니까 네. 거기 가가지고 업자 그다음에 경비 얼마 드는 거를 다 빼서 그 소개해준 업자를 만나서 그 업자한테 부탁을 했죠. 네. 서울 시설비는 싸게, 네. 시설은 더 잘해줘야. 네. 그래야 내가 이쁨 받아서 학교에 남을 수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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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시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시설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더러 점심을 먹자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점심 얼마짜리 사줄 텐데요. 그랬더니 1,500원 사준데 네. 그때 라면 20원인가 30원이었을 때니까 그때가. 네. 그래서 그 며칠간 사줄 거냐고 그러더니 한 20일 공사를 해야 하니까 20일 그러니까 20번 정도는 가는데 네. 그러면 점심값 20에서 그 돈을 시설비에서 깎아달라. 네. 그래서 밥을 안 먹겠으니. 안 먹겠으니 깎아달라. 네. 그러더니 웃으면서 그러겠다 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가자고. 그래서 끝까지 안 갔어요. 네. 안 가고 그걸 이제 깎기로 하고 네. 그 시설을 이제 마치고 그 마치자마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교수 채용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동안 채용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석사학위 소지자야 교수 자격이 있어. 졸업하자마자 78년도니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8살에 교수가 28살. 된 거죠. 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 뒤에 총장님이 가끔 이제 그러면서 뭐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윤 선생이 그때 점심까지 깎아서 시설비 깎았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한 3, 4년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업자가 시설로 인사를 오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그러다 아마 그래서 총장님이 이뻐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저는 특별로 이뻐하셨어요, 총장님이. 네. 근데 그 뒤에 가끔 불러요. 네. 총장실로. 부르면 학교에 안 좋은 얘기를 하셔요, 네. 총장님이. 네. 그래서 저보고 윤 교수 가장 큰 벌이 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형이죠. 제가 그러니까 아니야. 가장 큰 벌이 용서야. 그런 거예요. 총장님 재직 중에 단 한 명도 징계 내린 적이 없어요. 순 총장님은. 저는 그 뒤에 제가 어떤 경우도 용서했습니다. 네. 아무리 저한테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해. 왜? 음. 용서가 가장 큰 벌인데. 음. 총장님 그 말씀을 저는 그 뒤에 철저히 지켰어요. 네. 그런 또 그- 뜻이.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 은혜는 정말 우리 엄불교 대종사의 법 제가 못 알았으면 네. 그리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은혜를 실천했을 뿐이죠. 아마 정말 공짜는 없다고
어찌 보면 모두 다 바치셨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산 어르신께서도 그렇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추억들이 40여 년 넘게 봉직하시면서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그런 삶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감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추억의 사진관 순서인데요. 사진과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고 말씀하실 때는 또 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디인가요? 유성교당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예. 사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성교당이 새로 네. 이사해가지고 네. 어린이집까지 지어서 네. 완전한 그 교당 면모를 갖춘 그런 교당입니다. 그럼 보타님께서 유성교당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시기. 교당 초창 네. 창립 교무를 했습니다. 유성교당도 창립을 하셨군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재원 회장님 그 사모님이 네. 제가 이제 저를 교당 교무로 내보낸다고 하니까 네. 유성교당에서 유성에다가 땅을 300평을 샀어요. 300평이나요. 예, 사가지고 거기다 교당을 지라고. 어휴. 그래서 균산 정자선 대봉도님께서 집을 그때 40평인가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법당하고 생활관 옆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초대 겸으로 제가 부임을 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유성교당 교도님들은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유성교당의 전경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어디 교당에서 법회를 보시는 모습 같은데 저 사진 설명은 어떤 사진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는 안천교당이 주천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안천교당, 주천교당의 옛 이름이 그럼 안천교당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그 안천교당에서 다녔던 교도님도 모시고 네. 또 초창 제가 2대 교무였습니다. 네, 네. 2대 교무라고 또 초대를 해서 저한테 또 설교를 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가서 했었습니다. 주천교당은 그러면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진안군 주천면에 예. 있는. 근데 새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바람을 이렇게 아주 지금 교도님들이 제법 시골이라도 나오고 그러게요. 남자 교무가 열심히 하셔요. 네, 그래서 네. 저를 몇 번 초대를 했습니다. 네. 가가지고 하고. 소중한 법연들이 다시 만나서 법회를 보는 행복한 모습이고요. 예.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저기는 서울 장충교당입니다. 저곳이 장충교당이시군요. 네. 근데 지금 몇 번 이사를 해가지고 네. 그 장충동에다 집을 새로 지었어요. 네. 이영인 교무님께서 그때 집을 저렇게 새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저 교당은 못 쓰이지만 우리 일부에서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새방 6칸 있는 방집에서 이사를 하고 대출을 받는 그 과정에서 몇 번 이사를 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말 좋은 곳에 교당이 지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저 장충교당에 제가 그때 당시에 어린이 법회를 봤던 애들이 다 커가지고 청년에 나오고 또 교도님 부부간에 나오고 부회장이 몇 명 나오고 아유.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가운데에서.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회장님도 경기대 교수인데 최호준 교수라고 네. 그분이 동일이 출신이에요. 아. 근데 제가 동일이 교당에 있을 때 어린이 회원이었어.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장충교당에다 인연을 맺어져 가지고 네. 거기 다니면서 서울대 교수를 거다 끌고 그래서 아유. 교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어린이 학생 할 거 없이 한 사람의 인연이 정말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떤 인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교화에 청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좌산 종법사님 시절에 남중교당 사진이신가요? 네. 남중교당 교도님들하고 네. 좌산 종법사님을 배열하고 네.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그때 김도용 박사님이 그때 회장으로 시고 네. 우리
저기 휴산 윤석아 교수 부회장. 네. 그때 당시에 남자가 4분이 부회장이고 네. 여자가 4분이 부회장이고. 아, 그럼 그래가지고- 회장단이 9분이세요? 예, 그래서 저기 항단 체제로 네. 제가 단장이고 회장님이 중앙이고 아. 그래서 8분 해서 그 50단을 몇 단씩을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관리를 하라고. 네. 그래서 법회 보고 그 단장들이 그 만일에 휴사님이 5단을 했다면 휴사님한테 전화를 해. 우리 단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교당을 못 나왔다. 네. 그러면 이 휴사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못 났다 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몰라도 그 전화를 듣고 다 알게 돼갖고 제가 애경사관에 전화를 하고 네. 이렇게 조직교화를 그때 항단체제로 잘 했었어요. 네, 항단체제 조직교화를 남중에서 실현해 내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요. 그래서 500명 법회까지도 그때 보시고 500명 가면 종부사님 가시겠다. 예, 오셨어요. 그래서 500명 해서 종부사님 가신 걸로 예. 기억이 남죠. 네, 다음 사진요. 자, 여기는 진묵회. 예, 네, 제가 우리 교당에서 네, 교도님 한 분이 네, 서예를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 보러 좀 우리 교도님들을 좀 지도를 해주시라고. 네. 그리고 그분이 지도를 하시고 교도님들이 자 글씨를 배우고 취미 활동처럼 여가 활동을 교당에서 할 수 있도록. 목화도 치고 네. 그렇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저 했던 글들을 전시회를 했어요. 네, 네. 야, 이렇게 교도님 한 분 한 분 역량 있는 분을 발굴해서 활동을 하면 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당에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 교화 활동을 이어지게 하는 그 사진 진묵회의 전시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공루패가 나왔는데요. 남주교당 제5대 교도회장 시단 윤석화. 5대 교도회장님을 역임하신 겁니까? 예, 예, 예. 몇 년 동안?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역임하셨고요. 3년간 하면서 네. 제가 3년만 하겠다고 처음 이제 그때 선언해서 3년 하면서 네. 그 남조교당의 법회가 정례 법회가 3번 있습니다. 네. 아침 6시, 일요일 날 10시, 그다음에 수요일 날 7시 3번 있는데 네. 내가 3년 동안 3번 법회를 한 번 안 빠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예, 빠지기가 한 번, 쉽지 않은데 예, 세 번을 한 번 안 빠지신다. 예, 안 빠져 참여하면서 왜 그러냐면 교도들을 정확히 알려면 아침 6시면 나오는 교도가 있고요. 네. 10시만 나오는 교도가 있고 네. 수요일 날 7시만 나오는 교도가 있어요. 그러시겠네요. 그 교도들을 교도양에 아래하니까 그래서 한 번 안 빠져 누가 참여했는지 빠졌는지 이걸 파악하느라고 네. 3번 참석했습니다. 참 정말 교화가 몸에 정말 배이신 예. 누가 시켜서는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는.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지셔. 새벽 법회도 안 빠지시고 네. 그것도 그냥 법회만 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꼭 보셔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교직생활 하실 때도 교무님이 아니시냐 할 정도로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예. 정말 정성을 다 하셨어요. 하신 아마 그 공로패를 충분히 받으시고도 남을 자격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훈장증. 황조 근정원장 이게 교직자로서 가장 높은 이제 훈장인데요. 예, 대학 교수가 40년 이상 근무하는 그 교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거 받을 때 유일하게 저 전국 같이 퇴직하면서 네. 저 혼자 받았습니다. 한 명.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40인장 교수 대학에서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보통 교수가 되려면 학위 마치고 예, 하면 예. 40도 빠르다 그러는데 28살에 교수가 되어서 다 숭상님 덕이시죠. 네. 그러나 충분히 그 은혜를 충분히 갚고도 남을 정도로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우리 윤석화 교수님.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이신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타님. 예, 저런들이 지금 두 분은 열반을 하셨습니다. 네. 운타운 강운섭 씨, 네. 바로 우리
종법사님 곁에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 또 밑에는 규타원 박성주 씨, 네. 예, 그분도 열반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무님으로 계시는 성타원 이성년 씨. 네. 그 곁에 분은 동생이요. 동생인 것 이생- 같습니다. 동생. 아, 이성- 남중교당 예. 예, 남중교당 교도이죠. 다니실 예. 때. 근데 우리 대산 종법사님께서 딸이라고 늘 하셨어요. 아. 이 세 사람을. 네. 그리고 늘 가끔 이렇게 뵈러 가고 네. 그렇게 정초되면 이제 세배가고 그러면 그렇게 아주 뜨덕게 맞아주시고 이 사람들이 막 어리광을 부리고 그러셨어. 네, 네, 네. 예. 그러게요. 아마 스승님의 기운까지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네. 보타님께서 일부러 안내하시고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염원시켜 주시는 그 스승님의 기운을 잘 받으신 교도님들 그런 연결고리가 또 되어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한마당 화동잔치. 어디 한마당 화동잔치인가요? 남중교당. 남중교당. 예. 해마다 4월 달이면은 그 화동잔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250명 내지 260명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천군백군으로 나눠가지고 천군백군. 예, 그렇게 하고 네. 그러고는 점심 먹고 네. 이렇게 한바탕 놀다가 이렇게 보다 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도님들이 기다려지고 네. 예, 이렇게 아주 그날 하루 즐겁게 아이가 운동회를 했어요. 네. 원대 체육관에서 했어요. 아, 온강대학교 예. 체육관을 빌려서 예. 남중교당 교도님들의 화동 한마당을 신명나게 하시는 예. 네. 구체관. 구체육관에서 네. 다음 사진이요. 아 여기는 저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금강산. 금강산. 예. 그때 당시에 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네. 금강산을 여행을 가게 문이 열렸다. 네. 신문에 났더라고요. 네. 방송도 하고.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자식들이 어떻게 늘 모시고 가겠냐. 내가 모시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냈어요.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 금강산에 가시고 싶은 어른은 다 써내시오. 네.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때 배로 갔어요. 배로. 네, 네. 네. 그랬더니 그때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남녀를 썼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이 그 사람들을 제가 혼자 모시고 배를 타고 배를 금강산을 타고 갔어요. 금강산을. 예, 가가지고 금강산 뭐 폭포로 막 아이고 다 구경을 다 했어요. 근데 네. 그 후로 그 할머니 한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 나는 명절 오면 아니었으면 금강산 못 가봤다. 네. 아, 지금 그러겠다는 그때는 여행길이 정말 열려 있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말 귀한 여행이었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물론 그때-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열려가지고 한 5회나 지난 후에 그렇게 갔어. 아, 초창에. 초창에. 그러니까 예. 통도 크다니까. 통이 참 크시고 교화를 그냥 시원시원하게 많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네, 장산 황직평 용사님 계시고 저기가 남중교당이신가요? 예. 저기 젊으신 교무님은 윤도 교무님 예. 같으시고. 법포 받으신 어른들 네. 모시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 법포 수여식에. 법포 수요식에서 예. 함께 사진 찍으신 예. 모습. 네. 법포 법사단이구만. 네, 다음 네. 사진. 네. 아, 저기가 아, 남중교당. 예. 네. 그리고 두 분이 계실 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그 법연을 만들어 준 교당이 저곳 네. 남중교당이고 지금도 남중교당 교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이러한 정신이 밑받침되어서 남중교당과 인연된 수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진을 통해서 두 분의 삶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었고 또 조금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함께 익산 남중교당에서 열심히 공부, 교화, 사업 함께 하셨던 우리 성타원
이성현 교도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타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죠. 아이고 성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상시에 뭐 연락도 하시고 또 소식도 전하시겠지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계십니다. 성타원님 입장에서 오늘 법원에 출연하신 두 분을 소개를 좀 네. 해주신다면요. 우리 무타원님은요, 네, 열정도 많으시지만 추진력이 매우 뛰어나세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입교 연원달기에 주력을 하셨고, 특히 조직교화 활성화에 중점을 두시고, 네, 교화단 여자 25단, 남자 15단인가 저희가 40단을 만들어서 네, 선생님을 관리하셨고, 네, 또 교무님들 훈련기관인 중도훈련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청소봉사를 하게 했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청소를 하면서도 네, 이 황정한 도량에서 교무님들이 훈련을 하시겠구나 생각만 해도 네, 청소하면서 막 굉장히 흐뭇하고 보람된 일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은 또 적십자 보험봉사대를 결성해서 네. 사회봉사도 하게 하셨는데 익산지구 그 협의회에서 우리 보험봉사대가 제일 모범단체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희사님은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성실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은 원광대학교 재직 시에도 애경사에 꼭 참석하세요. 네, 그리고 특히 그리고 열반 천도독경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꼭 참석하시고요. 지금 네, 현재까지도 그렇게 참석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의사님 하면은 입교를 참 많이 시키셔서 네, 아마 여러 번 수상도 한 걸로 생각되네요. 네. 예, 그 아니, 정도입니다. 예. 같이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셔서 은혜로운 방송이,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야,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실까 봐 오히려 그게 걱정일 정도로 소중한 법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성타님께서 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과 전 교도가 우리 지금 염원하고 있는 속 깊은 마음 공부로 508부 손꼽히는 교당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미있게 녹화하시고 또 소중한 삶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돌아오시면 뵙겠습니다. 네. 부타님, 희사님 두 분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 끊지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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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출연하신 두 분께서도 성타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타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성타원님 초창부터 네. 오직 교당을 위해서 총무 역할을 하신 지가 지금 한 30년 이상 되셨을 아유, 것입니다. 네. 넘었지요. 그리고 네. 남중교당 하면은 성타원님 할 정도로 그 여러 가지 면에 다 섭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네. 그런 어른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신 행복한 노래를 보내시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휘사님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성타님을 뵈면 하나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성타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교당에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같은 네. 분이에요. 우리 그러세요? 아이고. 남중교당에 네. 늘 저는 하시는 거 보면서 꼭 구타원 이공주 그 종사님을 늘 생각을 떠올랐어요. 이분 같구나. 정말로 우리 남중교당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할 분이셨거든요. 해오시고 네. 지금은 가장 큰 어른으로서 네. 역할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타원님 건강하시고 교당에서 뵐게요.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우리 예. 성타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진짜 남중교당은 정말 인물도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우리 보타님과 희사님 같이 신앙 수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에피소드는 우리 보타우님과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무님 빚모셔서 우리 연하단 30명을 호주 뉴질랜드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지금도 교도님들은 사진을 보면서 가끔 얘기해요. 네.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때가 첫 여행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수양단 어르신들을 모시고 네. 매년 5월이면은 효도 관광을 다녀왔던 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부임해서 얼마 안 되셔갖고는 저에게 장부 정리를 하게 오고 매달 철주 교회 때 네. 시간표를 작성해갖고 재무 보고를 하도록 하셨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교당 일이며 교부 일이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교우님한테 여러 번 꾸중들었던 일이 새삼 생각나네요. 네. 야, 정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때는 힘드셨겠지만 힘드신지도 모르시고 아마 행복하게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네. 네. 성타님, 오늘 출연하신 두 분에게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타우님, 이사님 두 분 항상 건강하시고 복개 중진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로 방송 참여해주신 성타님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남은 시간 잘 녹화하고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목소리만으로도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고 활기 있으시고 뭔가 함께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성타원님과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보감 삼고 살아가는 법문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시간인데요. 내가 흔들리거나 또 교육생활을 하시면서 또 교화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묵히 반주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법문이 있으시면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귀감 삼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보타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음품 14장의 법문 말씀입니다. 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모두 화합을 얻으리라. 제가 교화기에 나가서도 그리고 간사 생활할 때도 이 법문을 이렇게 들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먼저 실력을 갖춰야 남에게도 말할 수 있지 않나. 늘 저희 그 아버님이 제 나올 때 이쁨도 미움도 내게서 나온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법문을 제가 좋아합니다. 네. 받들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몸소 먼저 실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으로 저희 후진들도 그렇고 많은 교도님들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휘사님, 내 마음의 법문 어떤 법문이 소개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난 1부에서 말씀해 주신 그 누님의 그 빈 장독에 고추장을 긁는 그 법문도 너무나 귀한 법문이시고 또 오늘은 어떤 법문을 말씀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같이 다 소중한 법문인데 특히 가슴에 필이 꽂는 그 법문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네. 저는 대종군 신성품 11장에 나오는 교전 310페이지에 네. 나올 겁니다. 네. 그다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봄바람이 사각 없이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서 자라고 성인들은 사각 없이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그 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이것이 정말 교도로서 꼭 받아서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법문을 가지고 기독교 노인대학에 특강해달라고 해서 이 법문을 가지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전에.
그 신이란 자체 종교이라서 신이 시한다. 신. 네. 신 없는 거는 죽은 소나무 똑같은 것이다. 신. 네. 하나님을 믿어봐 가지고 천당에 가겠느냐? 음. 그한 10% 정도 보지 못 간대요. 믿어가지고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실천해야 그의 천당에 갈 수 확률이 한 60%보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의 100%가 천당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믿음을 철저히 실천해서 내가 실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서 하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이 바로 천당에 간다. 네. 교도로서 네. 대종선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교도가 되는 거고 네. 그 실천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서 할 정도 돼야 그게 진짜 교도다. 네. 그걸 닮으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네. 그래 나는 그 이 법문을 가슴속에 늘 새기면서 네. 노력하고 한다. 저는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네. 40년간 노력했습니다. 야, 그 법문 말씀을 정말 법문은 새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신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의 바탕에서 실천, 그것도 대단한데 그 실천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를 감화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건 정말 보통 실천으로서는 그렇게 감화시키기가 어려운데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아마 전해주시는 그 감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법문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입니다. 두 분이 법연으로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평상시에 소식도 전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사님께서 스승님이신 보타원님께 마음의 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보타원 박명재 교감님. 세상엔 두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혈연과 법연이 있는데 엄불교 인연은 70년이 되었고 입교 연호는 금연호로 50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타원님과의 인연은 보타원님께서 남중교당에 부임 후 8개월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교양교수를 갔다가 귀국 직후였으니까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귀국 후 교당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오랜 교도 만난 것처럼 저와 저희 가족을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엊그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신심과 공심과 공무심이 미천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신심과 공심과 공무심을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신 교감님이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평범한 교도로서 눈여겨보지 않으셨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당의 주인이 되도록 중앙, 단장, 교도 부의장, 교당 운영위원회, 지금은 교화협의입니다. 교화 분과위원장으로 임무를 부여해 주시면서 늘 가까이에서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지요. 상당히 많은 교수들을 입교시켜서 교당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 별도로 교수 교화단을 만들어 중앙을 맡도록 했지요. 그 뒤에 교수 교화단을 분단해서 한 교화단 단장을 맡아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랐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감님께 이왕이면 잠잠 교도로 단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부터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 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자는 교도로 이루어진 저희 교화단이 전체 교화단 중 몇 년 동안 연속으로 최우수 교화단으로 선정이 되어 교감님이 주신 많은 상을 받았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항상 저를 흔들림 없는
엄불교 교도로 만들어주신 보타원님을 친부모처럼 모시겠다는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참다운 보타원님의 아들로서 대종사님의 전법 전사가 되어 자랑스러운 엄불교 교도가 되겠습니다. 보타원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이 구구절절이 다 참 하나하나 다 전달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희사님께서 보타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마음에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전달되는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 보타님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희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희사님께 우리 보타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희사님, 주머니 속 수첩 깨알처럼 적어내린 소중한 단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어김없이 입결 일요일 새벽 법회가 끝나면 맛과 맛이 어우러진 속에 기쁨, 보람, 유익을 키워가는 힘찬 남자 교화단회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사람 불공을 최우선으로 하신 우리 희사님이 있었죠. 한국의 언어학 발전에 공헌하여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되신 그 정성 그대로 우리 남중교당에서는 단원불공으로 교화단, 교화발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생 교화 현장에서 맺어진 소중한 법연 중에 휘삼님처럼 신심공신 공부심으로 똘똘 뭉친 가운데 사람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봤던 참다운 공부인으로 늘 교화에 신바람을 불어주시는 휘사님과의 법연을 최고 행운이며 행복이었습니다. 휘사님,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노년의 마음 공부로 더욱 선의 정력을 얻어서 한결같은 낙도 생활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 휴양과 해탈의 도를 공부 삼아 기쁘게 정진조공에서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소태산 대종사님의 신통 제자로 세세생생의 일원대도 전법사도로 법의 해명을 밝혀나가는 든든한 법연으로 쭉쭉 함께 하십시다. 휘사님께 늘 고맙고 감사한 그 말씀을 어찌 다 글로 올리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희사님께 드리는 우리 보타원님의 글입니다. 교육생활 하면서 수많은 교도님들과도 인연이 될 것이고 수많은 교무님들과도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 우리 휘사님 같은 인연과 법연이 되었다는 이 은혜가 구구절절히 편지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소중한 편지글 감사드립니다.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마지막은 이제 영상 편지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영상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시간이신데요. 보타님 수많은 인연이 있으셔서 누구에게 영상 편지를 하실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그 마음속에 결정된 그분에게 카메라를 보시고 영상 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록교당에 계시는 덕타원 성정득 대후보님, 제가 퇴임 앞두고 마지막 근무했던 종록교당의 교도님이십니다. 이어르는 오덕 훈련원을 희사하셨고 그동안에 오직
교화의 정성을 다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종로교당에 근무할 때 많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형간염으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 입원해서 인터페르란 주사를 6개월을 맞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덕타원 성정덕님께서도 그 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되면 꼭 같이 가게 돼요. 같이 가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꼭 자기가 먼저 가셔가지고 저를 안내하고 같이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영양제 주사를 맞고 나면 언제 지불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기를 6개월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도 그 후에 교당에 돌아와가지고 건강이 회복되어가지고 할 때도 한 달에 2번씩 병원을 가면 꼭 같이 따라가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래 오덕 훈련을 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가지로 서로 도와주고 오덕 훈련을 짓는데 교도님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또 오직 그 오덕 훈련을 짓는데 정성을 다했던 우리 덕타원 성정덕 대어범님, 퇴임한 후에도 지금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가족처럼 그렇게 챙겨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지금 80에 가까운 게 이제 연세가 되셨는데, 이제 건강하고 지금도 공부심으로 열심히 정진적공하고 계시지만은 더욱 정진적공하셔서 큰 힘을 얻는 그런 세세생생 좋은 선연으로 또 만나시기를 간절히 신축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영상 편지는 종로교당에서 근무하셔서 2년이 되신 또 우리 서울교구의 훈련원으로 지정한 오덕 훈련원을 시사를 하신 덕타원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였습니다. 네, 시사님은 10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손자, 손녀 이게 출근길을 등교길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어디 코스로? 제일 먼저 어린이집 어린이집 가고, 가고. 그다음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네. 또 이제 끝나면 학원도 다 하시고. 받고 네. 또 하고. 오늘 방송 나온다니까 손자 손녀들이 뭐 할아버지 힘내세요 뭐 응원을 좀 받고 오셨습니까?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네. 서울 가나니까 잘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네. 자, 영상 편지인데요. 어느 분께 영상 편지를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를 원불교 교도로 인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 가운데 세 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네. 가족으로서는 열반하신 전타원 윤성규 누님한테 하고 네. 또 몇 달 전에 열반하신 산타원 고현종 대봉두님하고 네. 또 지금 옆에 이렇게 계시는 보타원 박민재 교우님한테 영상 편지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두 분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화면을 보시고 마치 이 방송에 함께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반하신 전타원 누님과 산타원 고현종 교감님께 영상 편지를 올립니다. 누님이지만 어머니보다 더 큰 은혜를 가슴속에 담뿍 담아주신 전타원 종사님, 대종사님의 말씀을 정토로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누님의 모습을 늘 담고 싶었습니다. 누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부원하지보단 죄책감에 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자취하면서 누님 댁에 된장 고추장을 얻으러 갈 때마다 장단지 열고
밑바닥에 붙어있는 장을 긁어 담아주시면서 말씀하신 법문을 일생 동안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넘치기 전에 퍼주어야 한다. 이렇게 바닥에까지 긁어주어야 상대방이 고맙게 생긴다. 이것이 원불교 법이다. 석화야 알겠냐? 하신 말씀이지요. 제가 누님을 기쁘게 드는 것이 있다면 큰아들 항구가 전부 추진하겠다고 원불교학교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저보다 아산 김인용 종사님과 누님이 더 많이 챙겨드렸죠. 누님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교무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님, 전태원 종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어머니 산타원 대봉도님, 제가 심각한 중풍기에 빠져 원불교를 떠나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알으셨는지 저희 집에 가오셔서 제 마음을 돌려주신 교감님. 그때 산타원님 아니었으면 지금 무종교든지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 지금처럼 활동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원근 친소를 초월하시고 모든 교도들에게 편견 없이 평등하게 지도해 주신 산타원님이셨습니다. 남주교당 봉지를 끝으로 토임 후에 찾아뵐 때마다 저처럼 은혜를 입고 찾아오는 각 교당 교도들을 뵐 때마다 산타원님의 진국처럼 포근한 인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산타원님의 열반식장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임하신 곳마다 교당을 신축, 증축하셨고 그 많은 전무주시를 배출하였으니 교감님의 모습을 보고 친아들 친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희 가족도 산타원의 지극한 은혜로 이런 과정이 되어 손자 손녀들까지도 남정교당의 주인 노릇을 잘하고 있습니다. 산타원 대봉도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은 직접 우리가 뵐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우리 법계에도 분명히 전달되어리라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 감사한 은혜 입은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이웃에게 또 내가 대하는 법연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셨어도 그 은혜는 계속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고 또 소중한 법문 말씀 그리고 삶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방송을 모두 마쳐야 하는데요. 많이 힘들진 않으셨나요? 부타님 많이 불편하실 텐데 어떠셨는지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그 퇴임 후에 사실은 한 8년 전까지만 해도 8년이 아니죠.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교당에 다니면서 법회도 봐주고 또 어려운 교당 있으면 종제법회도 봐주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지들 모여가지고 교정 공부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들 못하고 이렇게 다 나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온다 하니까 모두 우리 그 수도원 어른님들이 어떻게 하려고 나가냐. 네. 그리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나가냐.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네. 정말 좋은 시간이다. 네. 일생 동안의 생활을 반조해보고 네. 한번 점검을 하게 되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 있으면 다른 분들도 좀 출연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수은 어르신들 출연해야 되실 분이 많으시거든요. 좀 네. 가셔가지고 하시라고. 가보니까 할만하더라. 좀 예, 말씀 좀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시사님 오늘 방송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슴이 후련합니다. 그동안에 가슴에 담았던 그 마음들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좀 기쁘고 또 그동안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조금 더 잘했다라면, 더 열심히 했다라면, 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면, 더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이 대동산의 법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대동산의 말씀을 정말 전하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소중한 말씀과 다짐의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보타원 박명재 원로 교무님과 남중교당의 휘산 윤석화 교도님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이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